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캐논에서 소니로 넘어가는 그 영상이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쭉 이어가지고 소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에펙스 라인 유저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 에펙스 3, 6, 9 모두 다 지난 2-3년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애용자인 제가 왜 소니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했는 신의 알타 라인인 소니 브라노를 구매를 하고 싶은지, 제일 좋은 거는 소니에서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너무 양심이 없나? 왜 제가 그 브라노라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푸티지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요, 역시나 가장 거대한 포인트 중 하나인 바로 16비트 로우 LT가 내장 녹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이게 진짜 소니 에펙스 라인을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내장 로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출시했는 연도들을 본다면은 내장 로우가 없는 게 좀 놀랍지도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니의 에펙스 라인의 10비트의 관용도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특정 색의 이제 휘도를 낮춘다던가 그런 빡센 그레이딩을 해주는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10비트 컬러 체계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10비트와 16비트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10비트 같은 경우는 대략 10억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면은 16비트 같은 경우는 281조 개의 색상을 표현을 하고 이제 건드릴 수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관용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0억 개도 굉장히 많은 색깔이지만 281조는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숫자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R이나 아니면은 레드 같은 카메라들에서의 로우를 만져보시거나 아니면 후반에 색 보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이 관용도라는 것 자체에서 진짜 색이 뿜어져 나오는, 여기에 색이 있나 싶은 부분에서조차도 있는 색 없는 색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컬러 스페이스가 바로 16비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걸 내장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바디가 생겼습니다. 물론 최초는 아니에요. 왜냐면 베니스 2도 이미 내장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베니스 1도 뒤에 모듈을 달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장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베니스를 예전부터 갖고 싶긴 했어요. 그런데 가격대가 사실 베니스는 개인이 사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브라노는 그나마 좀 제가 노려볼 만한 그런 바디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세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내장 로우, 내장 16비트 로우를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시네마 카메라 최초로 내장 기계식 손떨림 방지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시네마 카메라들이 다들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장 기계식 손떨방을 잘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준 게 여태까지 안 넣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핸드헬드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카메라를 들다 보면은 자잘한 잔떨림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좀 시네마틱한 그런 무브먼트, 약간의 그런 부드러운 그런 핸드헬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카메라들을 계속해서 장시간 녹화하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손이 아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질이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장시간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니 브라노에는 기계식 손떨림 방지가 들어갔고, 이번에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핸드헬드를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한 그런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기다려왔던 그런 기능인데 드디어 넣어주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펙스 6와 9 속에 들어있는 전자식 ND 필터가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 전자식 ND 필터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저의 말에 동감을 하시겠지만 진짜 세계 최고의 ND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ND 필터인데요. 처음 ND를 켰을 때만 딱 이렇게 일반 ND가 딱 슬라이드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진짜 미세하게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서 ND의 농도를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넣어줄 수가 있는 마법 같은 그런 기능인데, 이제 브라노에도 그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 기능이 없으면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짜증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부터 이미 이건 안 들어가면 아쉽죠, 사실. 네 번째도 소니에서는 안 들어가면 서운한 수준의 기능인데요. 바로 듀얼 베이스 ISO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FX3, 6 그리고 다양한 소니의 미러리스 바디들에도 듀얼 베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냐, 이게 뭐가 특별하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비공식적 듀얼 베이스 ISO와 공식적 듀얼 베이스 ISO는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지금 현재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탑재를 했다고 홍보를 하는 그런 바디들은요, FX9 그리고 베니스들 그리고 브라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FX3, FX6도 듀얼 베이스가 800과 12800이 있지만 비공식이에요. 그리고 왜 비공식인지는 사용을 하시고 후반에서 만지다 보면은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FX9이 공식적으로 있는 듀얼 베이스가 4000인데 12800에 비해서 한창 떨어지는 그런 베이스 ISO거든요. 브라노도 3200이에요. 그래가지고 12800에 비해서 너무 아쉽다, 이건 뭐 다운그레이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후반에 만져보시면은 이게 12800이 듀얼 베이스가 있더라도 FX3와 6에서는 미세한 노이즈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후반에 어느 정도는 건드려 줘야지만 더 완벽하게 동일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FX9을 사용할 때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베이스 양쪽에서 노이즈의 질감 차이가 거의 없다. 확실히 공식적으로 소니에서 인정하는 듀얼 베이스 ISO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많이 느꼈는데, 브라노 또한 공식적으로 800과 3200 이 두 개의 베이스에 듀얼 베이스 ISO를 탑재를 했는 바디이기 때문에 이제 로우까지 있잖아요. 보나마나 어마어마한 이미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고, 실제로 찍어봤을 때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로 CF 타입 A가 아닌 CF 타입 B 카드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게 FX9은 XQD 카드 슬롯을 쓰고 있는데 그게 CF 타입 B랑 동일한 슬롯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아예 안 올리는 데는 역시나 이유가 있군요. 사실 브라노에다가 이제 넣어줄 생각에 아마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출시한 지가 FX9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미지 프로세서 자체가 타입 B로 뭐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막 로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그런 거를 담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브라노에 이제 타입 B 2 슬롯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점이고, 소니에서도 최근에 2TB 카드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로우 녹화를 내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듀얼 타입 B 슬롯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건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작고 가벼운 폼팩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베니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니스가 진짜 벽돌이에요.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FX9도 가벼운 편에 속하진 않는데 바디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케이지 씌우고 뭐하고 이제 릭업을 하면은 한 5점 몇 킬로 가는데, 베니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디 자체가 5kg가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직접 들어봤을 때 이거는 나의 디스크와 팔과 어깨와 목과 모든 것에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렌탈해서 쓰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바디였다면은, 베니스는 사실 올인원 바디예요. 굳이 케이지도 필요 없고, 이미 제가 사용을 해봤는 입장에서는 달려있던 모니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옆에 사이드 핸들 같은 것도 뭐 조금만 액세서리를 달아주면은 이제 FX6처럼 옆에다가 달고 쓸 수 있는 그런 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디 자체의 소재가 베니스처럼 쇳덩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FX6처럼 되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을 때 생각보다 가벼워서 되게 깜짝 놀라고 핸드헬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무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이즈와 무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2유에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건 사실 첫 번째 이유와 거의 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6K 풀프레임 크롭 모드에서 60프레임 로우도 가능하고 4K 120프레임 로우도 가능하다는 점, 이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FX9 때부터 뒤에 모듈을 달고 외장 녹화하는 그 모니터도 달고 하면은 4K 120프레임 16비트 로우까지 뽑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그걸 받아주는 레코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과연 진짜일까 라는 사실 그런 의심을 하긴 했는데, 야, 이게 진짜구나 싶었던 게 이제 바로 이 브라노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4K 120프레임 로우는 황홀합니다. 더군다나 이거 센서 자체가 8.6K가 최고 화질인데 8.6K의 다운샘플링 4K이기 때문에 화질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애용할 것 같은 프레임 레이트는 바로 6K 60프레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FFC라고 새로운 그 크롭 모드가 생겼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2배가 조금 안 되게 크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드에서 사용을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로우 슬로우 모션 푸티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또다시 아련해지는데 너무 갖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7가지 이유를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정말 이미지 퀄리티로는 깔 게 없는 그런 바디입니다. DR도 너무너무 넓고 로우 코덱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언젠가는 소니 바디에서 로우를 내장으로 제대로 지원하는 베니스가 아닌 그런 바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바디가 이렇게 떡하니 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다 저처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은 그런 바디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디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매일마다 꿈에 나와요, 그 바디는. 근데 뭐 사실 이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또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브라노를 구매를 하면은 FX 라인을 처분할 거냐, 아니면 뭐 최소 FX9은 처분을 할 거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아무 바디도 처분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제가 소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FX9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도 너무너무 많고, 사실 FX9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 이렇게 박아놓고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바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FX 라인 중에서 피부톤이 제일 좋거든요, FX9이. 그래서 그런 바디로서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팔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브라노를 언젠가 받는데 아니면은 이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면은 이제 유일하게 희생할 수 있는 바디가 FX9이지 않은가. 왜냐면 6랑 3는 워낙 둘이 케미가 잘 맞아서 이제 미드레벨 덕션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바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만약에 라인업을 꾸린다면은 브라노, FX9, FX6, FX3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브라노랑 6, 3 아니면 브라노랑 3 이렇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개의 바디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실 브라노의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그게 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3,000 후반대인가 4,000 초반대로 출시한 걸 알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야 되는 그런 바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구매를 포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 FX9의 중고를 업어오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술력이 최고다, 뭐 프레임 레이트가 그게 뭐냐, FX9 너무 구시대적인 바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프레임일 땐 6K로 표시가 되고 슬로모션을 쓰고 싶으면 60프레임을 하고 싶으면 5K로 1.2배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슬로모션을 많이 쓰고 싶으면 2K 180까지 되고, 이게 웃긴 게 FX9 또한 6K 오버샘플링 크롭을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K 180프레임이 생각보다 화질이 좋고, 뿐만 아니라 5K 60프레임 또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요. 그리고 관용도나 DR에 있어서도 사실 FX6와 3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바디가 FX9입니다. FX9은 항상 그래왔지만 저의 넘버원 픽이 언제나 될 것 같고, FX6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기가 편한데 9의 폼팩터와 3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다 고루고루 갖춘 그런 바디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바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버짓이 받쳐준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나 FX9을 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은 바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브라노를 사고 싶지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지금 시기에 이제 FX9을 업어 오시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바디는 FX9밖에 없다고 저는 단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 FX 라인 유저인 제가 소니의 브라노, 시네알타 라인의 가장 최신형 바디인 브라노를 구매를 하고 싶은 이유 7가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소니 제발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다면 제발 저에게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진짜 준다 그러면 리뷰를 막 한 달에 하나씩 그냥 꾸준히 올릴게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갖고 싶은 바디입니다. 이거를 보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소니. 이 영상 올리면 또 꿈에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미디어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